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 가려고 합니다. 20분 안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캘린더를 지난주에 안 봐서 지금 보게 됐고요.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이걸 결과물로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APEC 무역회담이 일어나고요. 백신 접종률 높아지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WWDC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11일까지 되니까 그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그다음에 실업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까지 다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의 급락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목요일 날은 이거의 영향으로 한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나올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고요.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 70불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걸 깨느냐 안 깨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80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깰 것 같고요. 리가르드 발언에서 이씨 우리나라 세계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미국하고 유럽만 봤을 때는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은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그냥 산업이 힘든 것도 맞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뭐라고 하냐면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산업들이 진짜 힘들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G7 정상회담이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같이 인제 백신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공통된 의제 요게 있죠. 기후 변화. 기후 변화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부채. 지금 부채가 높죠. 이 주제가 거론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지금 뭐 60, 70 까지 올라가도 되는데 70 까지 안 되거든요. 미국이 100 이고 일본이 200 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타격이 일본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백신 끝나고 난 다음에 7-8 월쯤에 백신 접종이 50% 넘어갔을 때는 저는 마지막 추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인제 플러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펌핑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19 극복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인제는 코로나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개 그냥 바이러스가 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부채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종목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두산중공업입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데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이 기후 변화 요인입니다. 이번에 급등이 나온 거는 약간 오버슛이고요. 왜냐하면 기대를 선반영했어요. 상품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 상품이 나와 가지고 혜택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소비자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두산중공업에서 개발되어 있는 수소 터빈은 약간 고민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인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10월 달에 갔다 오고 나면 결국에는 수소 경제 포인트를 쪼끔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나토 회담 있고요. 이거는 간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미 실무 지표, 금통위 의사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FOMC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고요.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을 스위스에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인제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대북주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러시아가 어 이전에도 만났지만 이번만큼은 전체적으로 쪼끔 영향이 있고 이거에 징검다리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밑에서 막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약간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한다는 느낌인데 미국은 러시아를 쪼끔 용인하면서 중국을 대항하게 만드는 호위 구조가 좀 더 넓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8 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럼 여기 또 인제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월 수출 지표 그다음에 수출입 동향 이것들이 나오는 것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테이퍼링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소수위원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가 될 거고요. 위에는 이제 논의는 들어가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고용보고서에서 생각보다 고용이 많이 안 이루어져요. 고용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뷰가 거의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고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기존 산업에서는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되어가면서 고용에서 공장에서 고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고용을 어디서 받아줘야 되냐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자영업도 힘들죠. 포커즈라고 불리는 항공, 여행, 호텔 그 다 서비스업인데 거기서 다 자연스럽게 실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산업들을 재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제는 더블 딕 이상으로 빠개질 겁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더블 딕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20-30% 정도 하락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영국도 테이퍼링 시작을 5 월부터 했고 여기도 시작이죠. 4분의 1씩 줄여갑니다. 일단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일본도 줄여가는데 일본은 원래 올림픽 끝나면 그다음 해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이브인데요. 트렌드 보면 얀센 백신이 히트고요. 이거는 양 정부가 그러니까 완전 그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처럼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체결했다. 비행기를 한국 수선한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IT가 진짜 잘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정보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BTS 세트. 예. 그다음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황을 한번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100 정도까지 보고 잤는데 100 에서 200 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75, 2.34죠. 반도체 지수에서 인제 그 하이닉스의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얘 종목이 오르면 하이닉스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보고 가면요. 텍사스랑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2.1 12% 상승했고요. 여기서 급등이 막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텔 이 정도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그 새로운 그 GPU가 나왔죠. 100만 원 넘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져 버렸어요, 가상화폐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또 새롭게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새롭게 그거를 맞춰서 어 부가치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인제 채굴하는 것들도 채굴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아서 채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지금은 4,200 까지 내려와 있지만 느낌은 인제 서서히 '넣어도 되겠다.'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인제 여기서 20% 정도 밖에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이죠. 느낌이 인제 우리가 시장을 보는 뷰는 무조건 유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걸 용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간 시계입니다. 6월 6 일이고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오늘 더운 날이라고 하고 소나기라고 있네요. 새벽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어 중국 선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가는 날입니다. 일단 코스피 주간 시황이고요. NIR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닐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21년도 경제전망 전망을 4%. 요게 원달러 환율에서 그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로 한 장으로 줄였고요. 뷰도 한 장이죠. 여기서는 다 같이 성장이 쪼끔 더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사라질 것 같아요. 다 같이 성장이고 아직도 부족해요. 백신 접종률 이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700 명대로 올라간 거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포스트 코로나주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한다고 했는데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정치 집단들이 다 여기 산업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산업만 살리면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호텔, 여행, 영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떠야 되는 쪽에 가깝고 서비스업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항공까지도 연결돼요. 그리고
국외 국내 그린 뉴딜이 있는데 인제는 내년이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무조건 자극되는 게 뉴딜이라고 했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을 제일 잘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버블이 쌓이고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2008 년도에 원인이었어요. 버블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만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파트의 단점이 뭐냐면 뭐 아파트가 어때서는 책이 있지만 아파트는 좋아요. 좋은 게 그 자체로는 좋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량이 쌓여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건물들의 가치를 떨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들이랑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소외당했던 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신규 개발하는 것보다. 이거를 다 절묘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주식시장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규제만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소프트 파워가 랑 섞여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가 섞여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를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도 완전히 바로 무너뜨리기보다는 새롭게 개발할 수 있게끔 자원을 재배분해야 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인제 한국은행 21 년도 경제 성장 전망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흑자율죠. 4% 인데 우리나라가 4% 라고 된 건데 이건 한미회담 전에 나온 거예요. 저는 최소 4.5 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는 채찍의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찍의 손잡이가 미국이라면 손잡이의 끝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손잡이보다 인제 쪼끔 더 묵직해지고 뒤로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채찍의 끝에 앞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탈출하는 거 보여주면 전 세계도 같이 탈출하는 그런 분위기의 나라가 됩니다. 신흥국이면서 선진국인 나라는 우리나라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선진국이고 미국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흥국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지수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보고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지난 5월 30 일자 영상을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자 현미회담 결과 좀 빽빽하지만 이렇게 그냥 줄였어요. 기업체랑 바로 갖고 왔는데요. 안에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도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여기 있는 업체들 다 성장할 것 같고요. 중국만 힘들 겁니다. 중국은 아예 미국이 배척해서 가는 건데 제일 많이 반도체를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도 쓰긴 쓰죠. 중저가를 많이 쓰겠죠. 근데 고부 가치를 만들어야 이득이 많이 발생합니다. 백신은 삼성 모더나 SK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은 지속해서 좋습니다. 그냥 통장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SKT랑 KT랑 유플러스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의 단점은 지금은 주가로 단점인데 초창기에 이 세 개가 3 사가 만들었을 때 가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백신을 만든다는 거는 캐시카우가 되는 거고요. 독감 백신처럼 똑같이 우리가 인제 향후 2-3 년간 계속 맞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올해 맞았다고 얀센 신청해서 통과해서 얀센을 맞을 건데 얀센을 맞으면 내년에도 맞아야 돼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H&M, 아난티, 롯데 믿고요. 현대엘리베이터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미러 회담에서도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기만 해도 요 주가들 더 가야 됩니다. H&M이 지금은 전환사채로 악재가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좋은 것만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전환사채가 크죠 근데.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한 거는 항공우주랑 하나도 에어스페이스, 하늘시스템, 캔코와 AP 위성 그다음에 나로도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로 쏘아오는 우주 기지 쪽에서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이 모일 겁니다. 누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력은 결국에는 항공우주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진출을 했고 여기 있는 파운드리 회사들 중에 우리 삼성이 크게 있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LG화학과 GM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포드랑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안 깨진다면 얘들도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예요. LG화학이 주가가 빠졌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78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BM과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항공우주도 여기도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대한항공까지요. 그래서 모빌리티 섹터는 앞으로 24년 이후에 더 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에다가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G AP 위성으로 먼저 갔고요. 삼성전자가 이거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휴대폰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제 사위의 위치를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북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북미뿐만 아니에요. 유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 원전은 두산중공업이고 한전기술이고요. 이 두산중공업은 청정에너지로도 연결되죠. 이 섹터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에 하룡 점정을 찍은 게 외국인은 다 팔고 기관도 파는 시점에 개인들이 쳐서 올렸어요. 그때 원인이 수소 터빈의 영향이었습니다. 수소 터빈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향후 조선업종에서 '저 터빈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시죠? 우리가 수소 터빈을 쓰더라도 저거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는 시점 지금은 저는 기대로 보고 있거든요. 기대가 현실화되는데 2 년이나 남았어요. 더블 딥 한번 왔다 갈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조정 이후에는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깝긴 해요. 두산공업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산이 아니고 얘가 만약에 다른 중공업이었으면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도 괜찮아 보이고요. 한국전력도 나쁘진 않은데 안 적었어요. 이거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공기업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고 팔아야 된다는 대상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인제 유용하게 될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어 자본 회전이 안 되니까 국가가 환경적인 정책을 못하는 특히 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되는 어 여행 업종에서 여행으로서 먹고 사는 산업들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쪽이 제대로 된 정화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적으로 좀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을 없애는 그런 거 썩는 플라스틱이 인제 중요하게 됩니다. 로케가, 대상, CJ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청정에너지인데 하나솔루션, OCI 유니슨,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인제 찾았어요. 여기서 암모니아랑 연결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퓨켐스하고 어 머틸런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LG화학과 뭐 SK이노베이션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좀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건 롯데정밀화학으로 또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관심 종목이지 요걸 강력하게 매수나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또 좋게 보는 이유는 우버만 있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까지 있다는 거, 수소까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생산하는 차가 있어야 되고 이거 물류까지도 다 통과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면 글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데 글로비스를 약간은 내려놓고 있는 이유가 글로비스만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글로비스를 뭐랑 합병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뷰예요. 제 뷰는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코로나로 붕괴된 산업을 재건해야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게 제 마인드고 나름대로 인사이트입니다. 여행 호텔 업종 항공을 살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실업자는 지금 안 사라질 거예요. 갑자기 실업자가 늘어들면 이 분야에서 늘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팔아도 안 늦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고용하는 사람이 늘으면 그 분기에 가장 큰 흑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게 되냐면 인제 사이클이거든요. 호황이 오고 나면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학이 오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돈이 많이 돈다는 거고 돈이 많이 돌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이 아닌 세계의 성장을 미국에서 지금 패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는 하긴 하되 지금 올해는 안 할 것 같고요.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금리 정책은 금리 인상이랑 연결되잖아요. 금리 인상은 더 뒤에 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돼요. 코로나로 성장한 산업으로 유발되는 피해를 축소하고 이거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을 촉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는 오진 않을 거지만 원자재 사이클, 이런 사이클 여기에서 산업 재건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할 거라는 아는 사람들이 누가 돈을 안 쓰겠어요. 미리 돈을 써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 부를 더 증식시킬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증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그거고요. 인프라 투자 계획도 약간 지지부진한데 특히 실업자 일자리를 줄인다는 거는 지지부진한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있어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 일자리 만든 거에 대해서 공약하는 것처럼 정책적으로는 공약하기 딱 좋지만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보다는 이런 정책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쪼끔이라도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 이 물론 인제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면 되는데 1 년에 20-3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일을 크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 년에 20-30만 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모으실 수 있게끔 투자 시스템 정도 개선을 해 주고 그다음에 투자 여건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이 채권 매입을 먼저 하고 금리 인상한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고요. 1% 늘었어요, 백신 접종률. 6-7 월. 7 월쯤에 75% 하고 실업률 빨간색이죠. 실업률이 높으면은 높은 대로 좋아요, 우리는. 왜냐면 양적 완화를 해줄 거니까. 실업률이 낮으면 낮은 대로 좋아요. 경제가 성장할 거니까. 이걸 둘 다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둘 다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관점만 약간 바꾸시면 됩니다. 테이프는 캐나다 시작했고 영국도 시작하고 일본도 시작하고 있대요. 시작해야죠. 지금 이 테이프터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선한 생각으로 대출받아서 간 기업들도 있어요. 그치만 선하지 않는 기업들을 인제 걸러내야 돼요. 그 작업을 무한정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QE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충격 효과를 줄여 줘야 된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충격 효과 줄여 주는 좋은 방법이요. 실제로는 아 최저임금 상승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예전에 최저임금 몇 년 전에 최저임금 상승했을 때 저거 그냥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라고 봤어요. 뭐냐면 구조조정으로 봤어요. 실제로 구조조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맞았어요. 만약에 최저임금 상승을 안 한 채로 코로나 맞았으면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자영업자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꾸역꾸역 최저임금이 낮아서 운용했던 사람들이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다 폐사한 상태에서 우리는 코로나 갔어요. 충격이 조금 덜한 거. 이게 진짜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완전 경쟁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완전 경쟁에 가까운 산업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봐요. 이 금리 인상에서 봤을 때 어디가 힘들어 보일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통업. 유통업이 진짜 이 금리 인상기에 진짜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는 무조건 발생할 거예요. 모든 방대한 업종들이 다 유통업 쪽으로 들어갈 건데 기존에 있는 유통업들 뭐 하고 있는지 보시면 치킨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유통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켓컬리도 좀 프리미엄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말한 거 쿠팡, 티몬,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 비유만 말씀드릴게요.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갑니다. 일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제 바닥을 몇 번 찍었어요. 1 번, 2 번, 3 번. 정리 요까지 하면 4 번이나 찍었어요. 찍고 인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밑은 확실하게 맞았어요.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 확인을 했고 인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랑 비슷하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움직입니다. 요거 좀 돌파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일단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결국엔 제일 중요한 가격 결정 기업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어 그 GPU 만들어 갖고 생산해서 그거를 공개를 했을 때 그 가격에 했는데 다 팔렸어요. 그냥 도매로 다 팔렸고 인제 인제 컴퓨터 제조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프리미엄 더 붙여서 팔 겁니다. 끼워 팔게 할 거고. 그리고 가상화폐도 인제 떨어지는 거 다 확인했죠. 셀린 메이가 터진다는 가상화폐라고 했죠. 인제는 바닥 다지기 들어갈 거고 여기서 빠져도 마이너스 50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5 당하는 거랑 지금 가격에서 마이너스 50 당하는 거랑 하늘과 땅입니다. 75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격이 배, 2배 2번 200%가 나야 되는 거고요. 50일 때는 배가 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0%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0분의 1 정도 근데 이건 지켜야 돼요. 레버리지 절대 하지 말기. 그다음에 어 그 분산해서 들어가기. 이 두 가지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것도 상장돼 있는데 안전한 녀석들만
그리고 이더리움을 계속 좋게 보이니까 뷰테린이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그 이더리움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아요. 가상화폐도 누가 만들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야만 앞으로 GPU 개발하는 속도랑 부딪히면서 좀 더 좋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공급 사이클은 타이트하고 증세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 대부분 이제 빅테크가 많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증세가 되면 손해인데 좋은 거죠. 가상화폐, 게임, 자동차, 6G 전부 다 좋아 보입니다 인제. 5G가 있었고 6G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부가가치 고프리미엄이 나올 거고 장비주까지 다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실업률 하락 때문에 금리가 하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는 이거를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한 100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100, 200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코로나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건 치료률 계속 떨어지죠. 이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해 줘서 그래요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이게 돌파 감염을 하죠. 걸리신다고 할지라도 덜 아프세요. 그리고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잘 보세요.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이 백신을 안 맞아요. 실제로 병원에 있는 분들 다 맞았고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다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치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확진자가 늘어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 이게 제로가 돼서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 744 명입니다.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죠. 이게 백신을 맞았는데 자기가 맞은 것도 아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래요. 이거가 착시 효과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버텨야 되니까 1000명 이내에서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고요. 이럴수록 조심은 딱 진짜 2-3 개월만 참으면 돼요.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제일 욕을 많이 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2-3 개월만.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사람을 적게 만나고 백신에 대해서 약간 걱정, 우려가 있는 지병을 가지신 분들은 천천히 근데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70 건이나 받았고요. 1000 회를 빨리 넘겼으면 좋고 이것도 상징적 의미거든요. 1차 접종자도 740 회. 와 큽니다. 1차 접종만 해도 실제로 치명률 그러니까 여기 치명률을 또 떨어뜨린대요. 맞으신 분들 돌파 감염 당해도. 파란색이 훨씬 늘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브라질하고요. 여기 보세요. 어 콜롬비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멕시코. 아 여기는 얘네들은 진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여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사람들 만나면서 확진자가 팍팍 증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 보세요. 영국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얘는 지금 백신 맞았다고 "아싸."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돌발 감염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개 반이상을 동시에 맞아 가지고 그 접촉하게 돼 가지고 이게 지가 인제 변이가 일어나요. 그냥 혼자서 변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끼리 만나서 섞이는 거죠. 그 용광로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백신도 많은데 왜 그 자원봉사자랑 운동 경기랑 그런 사람들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하고요. 너무 많은 말해 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백신 자체는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이거 부정적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필드물때가 안 좋은 거고요. 폭고증 한번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겠죠. 한 800 명, 900 명까지 올라가면 조정 빌미 충분히 줍니다. 백신 예방 접종 지원 가능성 X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은 수혜입니다, 대기업은. 근데 이렇게 후속 개발 아직 성공 제대로 못한 기업들 이제 치료제도 임상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하는 기업도 있죠. 주가 바로 영향받겠죠. 근데 개발해 봤자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데 말고는 안 되고요. 내년도에 백신 맞을 때는 이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인제는 치료제보다는 백신 기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진짜 치료제는 개발돼 있잖아요. 그거 쓰면 돼요, 셀트리온 거.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현황입니다. 해운은 똑같고요. 치킨 게임에 조짐이 들어갑니다. 치킨 게임이라기보다 작년에 배를 안 띄운 거를 인제 올해 하는 거죠. 올해 하면서 해운업이 호황이면서 조선업도 같이 가자는데 중요한 건 독과가 차버렸기 때문에 향후 치킨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쪼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산업 발전 증가는 조선, 부품, 철강 다 좋은 거죠. 우리나라 빅테크 빅기업들한테 좋고요. 그다음에 호텔 업종은 카지노 수입이 인제 발생을 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여행 업종은 백신 여건을 통해서 활동들을 통해서 해외여행 우리나라는 1 등급 국가예요, 해외여행 나갈 때. 여러분들 거의 다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번에 G7 회의를 할 때 그게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은 여행 업종 주가가 한 번 더 뛸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뛸 거예요. 지금 조정을 잠시 받아도 그때 C7 회의하고 나면 한 번 더 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냥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백신 맞은 사람들. 이게 긍정적이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 재개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인제 뭐 대표 회담들이 일어나면 긍정적이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항공업종은 항공 여객이 재가동될 때 전반적인 수혜가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할 거고요. 아스트도 다시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성 사업을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라도 우주 여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빅 체인저가 됩니다. 엔터 업종은 하이브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하이브에 있는 밑에 인제 BTS 다음 그룹이 뷰브스테이트 같아요.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빌보드 안에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 하이브가 인수하는 회사 빌보드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CG와 메타버스도 같이 연결돼서 이 콘서트와 연결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메타버스에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SKT나 KT로 또 동일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 주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주가가 크기 때문에 썩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영업적으로 백신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신작 영화 마블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백신 다 맞은 시점에 저는 10월 중순쯤으로 보는데 그때 좀 거의 다 맞았다고 보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75% 넘을 시점이라고 하네요. 70%, 그러니까 50%만 넘기면 넘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방문 수요가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장 방문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주가가 우상향한다. 조선업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고 LNG가 있고요. 삼중이 티어플러스예요. 이거는 100% 계속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삼중의 증자 조건, 증자 받는 사람들이 감자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증자를 줄 거예요. 감자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식이 바뀌는 거 없어요. 그냥 주식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액면가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변할 건 없고요. 증자를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4조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냥 높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요. 4.5조죠. 4.5조니까 쪼끔 더 상승하면 5조까지, 10% 상승하면 5조잖아요. 여기 10%니까 7,700원, 여기까지 단기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갔다가 유상증자하니까 떨어져야죠. 이제 유상증자하면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니까 우상향할 건데, 기본적으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면 이제 한 번은 3분의 1 정도는 매도할 타임이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증자 물량 받으셔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보셔도 되고요. 목표가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간이 오면은 이제 다시 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감자 참여한 사람으로 증자가 된다고 하면 요걸로 10% 해서 5조가 되잖아요. 그 5조가 되니까 이걸로 인제 다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5조가 되니까 5조에 대해서 1조를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대 1이죠. 5주당 1주를 배당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넣은 사람 100만 원만 더 넣어 주시면, 그러니까 100만 원 아니죠. 80만 넣어 주면 여러분은 480만 원으로 주 한 주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유상증자는 하는 동안은 주가가 부정적이지만, 주가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무조건 유상증자를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망하는 산업 빼고는 무조건 좋아요. 그다음에 항공제조입니다. 항공제조 쪽에서는 인제 다시 넣은 거죠. 인제 항공 여객 등에 해서 정비, 모빌리티 개발 수혜, 위성, 그다음 우주선 개발 등의 항공제조, 항공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뉴딜이 부동산까지 붙었어요. 인제 부동산. 지금 부동산 하나도 개발 못 하고 있죠. 대규모 단지 개발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돈을 쓸 일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신축할 수 있는 용지, 부지가, 그러니까 이제 택지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택지에서의 뭔가 부동산의 비리가 나와서 지금 LH를 공략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슈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불가능하고 전통적 뉴딜뿐만 아니라 인제 한미 단결과 그린 뉴딜 동력을 확보했어요. 우리나라가 하면 미국이 하는 거랑 같이 갈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면 같이 미국의 기업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미국에서도 합니다. 미국이 훨씬 땅덩어리 높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만 이루어진다면
더 실제로 진출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와 더불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입니다. 수도권이 부동산이 적어서 집값을 못 잡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낮은 층소 5 층 이하의 건물들에 대한 단지에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 땅값이 비싸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와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잘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동일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은 일단은 지역 산업이 개발되는 지역이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잘 개발될 수 있는 게가 어딜까요? 동부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남권이죠, 동남권. 그러니까 경남하고 울산하고 이쪽 지역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 부동산을 올려줘서 건설사까지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적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를 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월봉 분석인데요. 3240입니다. 3266 돌파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무시하고 돌파할 수도 있어요, 수요일 날 기준으로. 그래서 양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조절할 수도 없고. 모양이 요때 오를 때보다 훨씬 이뻐요, 이게. 예. 여기예요 그냥 여기. 여기 인제 새롭게 돌파하는 이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벌어졌는데 더 힘이 비축됐고요. 3,000과 3,200 사이에서 응어리지 있는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을 딱 씹어 놨다가 쭉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오르는 상승이 주봉 기준으로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여기서 보시면 500 이었던 게 3,000 가죠. 그러니까 저는 단기로는 3,300 인데 운 좋으면 400도 보지 않을까 봅니다. 안 오면 500 이나 700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도쿄 올림픽이 어느 정도는 안전하고 문제없이 그 이를 벌어진다. 거기서 뭔가 이상한 바이러스 터지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일봉입니다. 일봉도 좋아요. 여기서 음봉인데 꼬리 달았죠. 꼬리 달아서 더 좋아요. 요런 구간인 것 같아요. 꼬리 달았죠 여기. 저는 얘가 이코랑 비슷하다. 그럼 요 구간이 한번 나와 주는데 요 구간 나오면 안정적으로 이거를 들여밟고 올라가서 3,300 까지 가지 않을까. 요 구간이 거의 100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100 정도 올라가면 딱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제가 주봉을 살짝 봤어요. 이거 말고 일봉만 올려 놨는데 주봉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가운데선에 딱 평균이선 만나서 우상향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할 기회는 두 번 있었죠. 숏을 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숏을 쳤어야 되고 지금도 물려 있는 분은 숏을 치거나 비중이 작으면 그냥 홀드죠. 왜냐하면 올라갔다 또 내려올 수는 있으니까. 근데 요 가격은 물타기를 해서 결국에는 숏을 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서 저는 지금 가격에 인버스는 익절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익절이나 손절이죠. 그다음에 요거가 다시 전고점 1031을 공략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1등 기업은 SK모틀즈가 그다음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계열도 나쁘지 않아요. 인제는 성과가 나올 거거든요, 재무 성과. 그래서 2 분기 성과에서 제일 기대되는 기업은 셀트리온들입니다. 성과 보고 들어가도 안 늦을 거예요, 공유도가 심해서. 코스피입니다. 마이너스 9만 이었는 게 마이너스 9만 1,000이 돼서 외국인 쪼끔 샀죠, 3 개월 동안. 인제 차입니다. 1 주가 빠지고 1 주가 들어오는 거죠. 선물입니다. 와 외국인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위로 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인제 금요일 날 봤을 땐 좀 판 건 맞는데 위로 쏘겠다에 좀 더 가까워요. 선물 1 개월 보세요. 예. 이거보다는 뭐 2만 개가 들어온대요. 이거는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위로 가자, 가자. 가자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의 상승은 무조건 일어날 것 같고요. 성장주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주가 가냐 못 가냐는 실제로 인제 확진자 수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습니다. 원 달러 환율입니다. 성장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진짜 신기했던 게요. 얘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가 보다. 다시 조정인가?' 그랬는데 이거요.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렇게 음봉이 더 크게 나오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1,100 원을 1,100원 이하를 다시 또 보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전에 1,100 원씩 깰 때는 1,100원 깨는 시점 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잘 보시면 언제였어요?
3,266 급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단계인지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외국인이 인제 쏘쏘 하는데 설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못 오면 다음 달, 다음 달에 못 오면 그다음 달, 다음 달이 유력한 이유는 다음 달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8월 중순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좋은 것만 발표될 거기 때문에 뭐 재밌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것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상황 꼭 생각해 주시고 요 밑으로 내려간 게 요 구간 인제 1,050 원가 이 구간 밑에서 노는 거 1,050 원가 이 구간 탓해서 한동안 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제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요 밑에서 요 사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대해서 상당히 좋은 구간이고요. 인제 물론 계단식 하락이 걸리면 여기서 한 번 더 50%가 떨어질 겁니다. 계단식 하락 요거 한 번 더 걸린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고 원래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는 두렵지 않아요. 몰빵이면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고 10분의 1을 기준 10분의 1 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리플이 쪼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쪼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